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수송기 시장 진출을 모색하다. 만용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장 개척의 성공일까?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수송기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미국의 국방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기사를 접하고 관련 자료도 찾을 겸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밀리터리 관련 해외 기사를 먼저 찾아보는 제 입장에서는 같은 주제에 대한 국내 기사를 뒤늦게 접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소식 전달의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매체들보다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깊숙하고 다양한 시각들을 전달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1, 2년 전 해외 기사를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땐 보다 깊이 있고 입체적인 시각을 위해 예전 기사를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수송기 시장에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대한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의견을 나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정적 의견 첫 번째, 전투기, 헬리콥터에 이어 수송기까지 카이가 독점하게 되면 덩치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카이가 여론을 등에 업고 자주국방,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줄줄이 벌이면 카이라는 비대해진 조직의 존속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수리온, 수송기 사업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카이는 해외 방산업체와 경쟁시켜 비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에 대한 반론.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중 전투기,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는 대한기업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일본의 미쓰비시,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등 해외 방산업체들도 전략적 필요에 따라 덩치를 키우기도 다시 부분적으로 나누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만큼 방위산업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카이의 수송기 사업 진출 타당성은 사업성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지 카이의 비대화를 초래하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부정적 의견 두 번째, 카이는 향후 30년 동안 국내 수송기 수요가 100여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국내에 그만한 수송기 수요가 있을 수가 없다. 게다가 카이는 해외 수출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술 검증도 되지 않은 카이의 수송기를 수입할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건 미친 짓이다. 그에 대한 반론. 카이의 마스터 플랜은 비단 수송기뿐만 아니라 수송기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한국형 원격 지원 전자전기 KSOJ, 해상 초계기 등을 위한 기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신속 기동군으로의 변신을 강조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군사교리에 의하면 다양한 이유로 수송기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현재 공군용 수송기만 약 40여 대, 수송기를 기반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공군 및 해군용 정찰기들이 40여 대 정도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카이가 국내 수요로 100여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정적 의견 세 번째, 일본과 중국도 수송기 개발에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정도인데 현재 카이는 7년이라는 시간 안에 개발해내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조라는 거금을 들여 개발하면서 무리한 일정으로 조악한 품질의 수송기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낫다. 그에 대한 반론. 아직 카이가 생산하겠다는 수송기의 종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수송기 개발 기술은 전투기 개발 기술에 비한다면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수송기 시장은 유지 및 관리 측면에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장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해외 도입의 경우 도입비보다 오히려 유지 및 관리비로 더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뜻이다. 목표 개발 시한은 7년이지만 상황의 변동에 따라 목표 일정이 유동성 있게 조정되는 것은 무기 개발사에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해서 그 어떤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각외로 카이에 대해 공격성을 보이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독점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항공 방산업체 치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없는 것 같거든요. 미국의 로키드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도 독점이라는 틀에서 자유롭지 않고 회사가 위태로우면 혈세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여를 해주고 커미션인지 뇌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액의 돈을 뿌리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카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분들이 계셔야 카이도 바짝 긴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세상 모든 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14일 미국의 국방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게재된 관련 기사를 번역해보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 영상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미국 언론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외국계 항공기 제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군용 수송기를 생산 제품 라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는 밝혔다. 군용 수송기 시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업들 중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개척 사업 분야가 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한 카이 관계자가 말했다. 이 소식통은 동시에 군용 수송기 시장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에게 있어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해외 현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말했다. 수송기를 제작 및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는 전투기에 비한다면 낮은 편이지만 수송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비 및 수리 시장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1999년에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고등훈련기, 헬리콥터, 전투기와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다. 암호명 KFX로 불리는 대한민국 고유 전투기 역시 2021년 상반기에 시제기를 공개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내 수송기 시장을 내부적으로 분석해본 카이는 현재 대한민국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의 수명을 감안해 볼 때 향후 30년간 약 100대 정도의 수송기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카이 소식통은 디펜스 뉴스에게 말했다. 이에 더해서 카이는 병력을 공중 수송하는 공수용 수송기 100여 대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오늘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 예를 들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지 전염병에 창궐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기타 인도적 지원 요청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용 수송기에 대한 정부 수요는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해외 기업에 의해 제작된 수송기 60여 대를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C-130과 CN-235를 주로 공수작전을 위해 운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 초계 임무를 위해 P-3C 오라이언과 P-8A 포세이돈을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P-3C 기체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도입 이후 이미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으려는 노력에 발맞춰 대한민국 군 당국은 독자적인 첩보, 정찰, 감시 임무 수행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공중자산 획득을 원하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약 27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을 투자해 7년 안에 자체 수송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일단 군용 버전의 수송기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수송기를 다시 100석 정도의 자석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상업용 비행기로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카이는 예상하고 있다. 이 목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해외 기업과의 국제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유럽 기업인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그리고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카이 내부 소식통은 전했다. 지금까지 2020년 11월 14일 미국의 국방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게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수송기 사업 진출 모색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디펜스 뉴스의 보도 태도가 어떤 방향이라고 느끼셨나요? 디펜스 뉴스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첩보, 정찰, 감시 임무 수행 능력을 가지기 위해 대한민국은 더 많은 수의 공중자산 획득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송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술은 전투기 개발의 기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난이도가 낮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송기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해상 초계기의 수명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환기시키고 있죠. 솔직히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시키자는 의견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KF-X를 예로 들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의 모든 기체를 KF-X로 대체하자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법입니다. KF-X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나 체급으로 볼 때 F-15K나 F-35를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서로 보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 해외에서 무기 체계를 수입하는 것도 분명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되돌려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시점으로 이번 수송기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해보자면 KF-X 120대가 전량 전력화되고 난 이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FA-50과 KF-X의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정부와의 계약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겠죠. 즉 KF-X 120대와 인도네시아 IF-X 수출분 생산 이후에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가 카이 입장에서는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더불어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생기게 될 정찰기, 초계기, 그리고 전자전기 등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수송기 플랫폼 생산을 염두에 두게 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지 정비로도 오랫동안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플랫폼만 있으면 다양한 파생형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카이가 생각하고 있는 수송기 개발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수송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만든 C-130J입니다. 프로펠러 엔진을 사용하는 터보프롭 수송기 C-130은 1954년 첫 비행을 시작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규 모델이 제작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대한민국 공군은 시속 800km 이상의 속도로 고속 순항이 가능한 터보팬 엔진이 달린 수송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늘 피력해 왔습니다. 터보프롭기인 C-130J의 경우 최고 속도는 시속 671km 정도지만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KC-390은 최고 속도를 시속 850km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엠브라에르는 KC-390이 C-130J를 타겟으로 만든 수송기라고 공공연하게 발표해왔고 실제로 최근 면에서 KC-390은 C-130J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에어버스의 A400M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탑재량이 C-130J의 2배 정도 되는 대형급 수송기에 속하고 대한민국 공군이 C-130J보다 더 큰 수송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130J와 마찬가지로 터보 프롭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780km까지 나온다는 특징이 있죠. 영문판 위키피디아에는 최고 속도가 시속 825k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정찰기 및 초계기의 공동 플랫폼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마리논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어버스는 기술 이전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KC390이 좀 더 카이의 필요에 알맞은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이전에 있어서 장벽도 에어버스에 비해서는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무장이 빈약한 정찰기 및 초계기는 속도가 생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정찰 및 초계 임무를 수행할 때도 속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A400M도 꽤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정찰기나 초계기로 사용하기에는 덩치가 크고 그만큼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KC390보다 더 많은 수를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A400M의 유닛 코스트가 1억 8천만 달러, 한화 2020억 정도인데 반해 KC390의 유닛 코스트는 5천만 달러, 한화 56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알려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유추한 결과일 뿐이며,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구상하고 있는 수송기가 어떤 개발 모델을 따를 것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알려드렸던 카이 수송기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읽어보시고 의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